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대단원 1단원, 소단원 3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권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국민주권의 의미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51쪽 펴서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자,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 우리나라는 아닌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시정지 해놓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아주머니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죠. 선거. 이 투표를 하면서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서는 투표를 하면서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불편한 몸이지만 무사히 투표를 마치신 거예요. 자, 투표를 한 까닭은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들 볼펜 하나씩 들고 주권에 동그라미 치세요. 주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 여러분, 주권이란 건 나라의 최고 중요한 일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최고의 권력을 만약에 군주제라면, 그러니까 왕이 있거나 군주가 있는 제도에서는 군주가 주권을 가지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대한민국 헌법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하다는 제1조 제1항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항 다음에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 헌법의 내용을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가 사회교과서를 6학년 사회교과서를 펴서 처음으로 공부했던 4.19 혁명, 그 다음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을 배웠던 이유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또한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다. 나중에 배울 텐데요. 국회, 정부, 법원 지금 총 몇 개죠? 3개죠. 3개의 국가기관에서 공평하게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3개의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나눈 권력을 침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각자의 권력은 각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소단원 제목이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자, 천천히 배워봅시다. 그러면 우선 이 52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책을 펴셔야겠죠. 공책 한번 펴볼게요. 천천히 노트 정리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52쪽 보면서 정리할게요. 가장 먼저 나왔던 중요한 거, 동그라미 쳤던 거. 주권은 입니다. 그 다음 국민 주권이 또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 우리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까지 써볼게요. 여기 잠깐 멈춰드릴게요. 다음.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교과서 52쪽을 다시 볼게요. 만약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면 국민 주권을 지키는 것과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게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권력을 나눠 가지지 않으면 하나의 기관이 권력을 모두 가지고 독재를 할 수가 있어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국가기관, 국회라든지 또는 정부가 또는 법원이 마음대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간단히 써볼게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국민이 주권을 지키는 방법을 만화로 한번 알아볼게요. 1972년에 대통령, 이분이 어떤 대통령이었을까요? 유신헌법 하면 생각나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유신헌법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를 넘어서 계속 독재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법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그 독재를 타도 없애자는 말이에요. 쫓아내자. 유신철폐, 유신헌법을 폐지하자, 또 독재를 쫓아내자, 이런 피켓을 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자 어떻게 했는지,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무려 9차례에 걸쳐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 조치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한다는 거죠.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의 별표가 쳐져 있는데 어떤 뜻인지 밑으로 내려가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긴급조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특별조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이제 대통령 독재 반대 운동을 말하는 거겠죠? 이 조치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을 통제했다는 말은 지금 이 시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령 여기서 군인들이 폭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TV나 신문기사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검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검사한다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이분이 신문기사를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꺼내고 있고, 이 사람은 검사하는 사람 같죠? 이 신문에 정부의 불리한 기사를 실으면 그거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유리한 말들만 써서 발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때는 그 5.18 광주에서 시위하시던 분들을 폭도라고, 그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는 거라고 그런 기사들만 내보내도록 만들었었죠. 나중에 알려지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고요. 그다음 집회 금지, 아예 이렇게 집회를 모여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무시하고 정지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사용하거나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부에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니까 너 감옥 가. 무조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사람들이 맞는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그냥 징역형을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정부의 입김을 받아서 재판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다음, 2010년에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봅시다. 이때 피해받았던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 그때 당시 정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 소원이 뭔지도 봅시다. 헌법 소원이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제도입니다. 이미 이 일들은 지나갔지만 그 일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해주는 곳이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억울하니까
그때 내 권리가 침해당한 건지 아닌지 재판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게 헌법 소원 제기예요. 유신 시절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위헌이라는 말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이에요. 헌법은 법 중의 법이기 때문에 법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법이니까 그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 그 유신 시절 긴급조치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때 대통령 권한으로 발표했던 긴급조치가 잘못된 내용이다. 그거 확실하게 재판해주세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는 9차례에 걸쳐서 내렸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낸 거 제1호는 2013년에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결국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거네요. 유신헌법 당시 긴급조치는 국민 주권에 반하고 반대된다는 말이에요. 국민 주권에 반대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건 내가 내 의견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거, 집회로 표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글을 써서 표출한다든지 이런 거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언론을 검열한다거나 집회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겠죠?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영상 조금 돌려보면서 이 만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세요.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밑줄 한번 칠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내용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국민 주권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자, 국민의 권리는 물론 국가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지만 그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는다고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만약에 주권을 침해당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침해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시 돌려 잡아놔야 우리 주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016년, 2017년 사이에 여러분은 어렸을 테지만 촛불 집회,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촛불 집회를 생각해보면 그때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다들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 국민의 주권은 지켜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주권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내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민이 바로 민주시민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교과를 배우는 이유가 민주시민으로 잘 자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 공책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3가지 잘 보시고 공책에 적으시고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자, 여기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